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죠. 또 월요일이 되면서 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흐름은 USDT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USDC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USDT로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였고, 그다음에 USDC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간 선거가 끝나고 에 FTX 거래소에 그런 그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반대 현상이 됐습니다. USDT에서 자금이 빠지는 것은 USDC로 자금이 빠지는 것보다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USDT 마켓이 USDC 마켓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벌써 10월 9 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9 일을 정점으로 찍고 자금이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5% 이상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USDT로 자금이 빠질 때 여기 보면은 62B하고 64B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코인 시장이 좀 약간 폐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갖춰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요 전에 반등이 나오는 자금의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USDC도 마찬가지입니다. USDC도 39B하고 42B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코인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벌써 저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 5% 정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USDT를 통해서 거의 하락한 만큼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그래서 이번 그 하락에서 얼마나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USDC로 들어온 자금으로 그러한 흐름이 조만간 좀 비트코인의 움직임으로써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11월 13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 변동성 기간이었는데 별로 움직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변동성 기간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지나가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횡보를 하게 되면 알트코인의 그런 반등이 좀 더 세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세게 반등이 오게 되면 어차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알트코인도 가격이 하락해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것처럼. 하지만 반등이 어느 정도 세게 올라와서 나의 매수 평균 단가 비슷한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원래 가격, 그러니까 하락하기 전에 봤던 그런 그 스탑로스 지점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느낀다면 일부 매도를 해 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아 방향으로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현금 확보 같은 경우는 최대 한 50%고 보통 한 20-30% 내에 적 작게 손절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현금 보유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되면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비트코인이 바닥 구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그 근처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금이 내가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있다 하시면 그냥 상황을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리셔야 되겠고요. 현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현금 자체가 지금 없다 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쪼끔이라도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10% 뭐 20% 30% 정도라든가 이 정도로 이제 그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 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은 인제 그렇게 되면은 언제쯤 다시 그 살 수 있는지는 좀 이따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USDT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USDT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USDT 도미넌스가 하락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지금 시장에서 그러한 그 악재 FTX의 거래소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나 그런 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거기에 대한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예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거를 봐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거를 봄으로 해 가지고 시장을 보는 객관적인 그런 생각을 정립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내가 코인을 안 그러니까 코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코인을 보유했어도 나의 심리적인 부담이 적게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무슨 얘기를 하든 '아 그렇구나.'라고 해 하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내가 보유했던 그 시드보다 한 반 이상 정도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능하시면 그런 기사를 보지 마십시오.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마음의 동요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든 가격이 하락을 하든 이게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에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나의 심리 상태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기사나 그런 거를 내가 현재 접할 수 있는 심리 상태인지 그런 접할 수 없는 심리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고 상황을 접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에 그 방송을 안 하는 대신에 그 글 하나를 올린 게 있습니다. 예 그 글에서 보시면은 거래 전략을 해서 올렸는데 그 거래 전략에서 가장 핵심은 나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어떤 상태로 만드느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진짜 이상한 곳에서 매수를 하든 저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든 뭐 어느 곳에서 매수를 하든 나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 거래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고요. 그냥 실패작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 비트코인이 거의 바닥권에 있음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올라오겠죠. 이제 오더라도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올라올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바닥권에서 매수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나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수 평균 단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리 상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하시고요. 그러한 것들을 접하기 전에 항상 먼저 봐야 될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차트입니다. 그 차트의 움직임을 먼저 보시고요. 그 차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캐치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뭐 FTX가 망하든 어쨌든 어차피 코인상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어 당연히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FTX 거래소가 뭘 어찌 됐다고 저찌 됐다고 뭘 나오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그게 해결이 되는 거에 그거를 분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거래를 그게 알아두면은 좋긴 좋겠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유익하지 해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뭐 그런
용어 같은 걸 쓰면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유식해 보이고 좀 좋기는 해 하겠죠. 하지만 전혀 필요가 없어요. 나의 거래하고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결이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 꼬라박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뭐, 그리고 뭐 경제 지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경제 지표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나의 초조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발표가 있다는 거를 안 순간 거기에 다가오면 나의 심리 상태만 그냥 불안해질 뿐이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알기 전에 항상 나의 코인의 차트를 보고 그 차트가 잘하고 있는 거를 그 캐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계속 비트코인 차트하고 이더리움 차트를 계속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계속 지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구간에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봉상 매물대 구간 그 안에 지금 현재 있고요. 이제 조금만 더 만약에 내리게 돼서 요 빨간색 선 월봉상 지지 구간이겠죠. 일봉상 지지와 저항 구간인데 여기가 0.072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코인 시장을 견인을 하겠죠.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더리움이 코인 시장을 견인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흐름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서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의 그런 지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에 게 이제 가격이 같이 상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현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손실이 이제 마이너스 30% 지금 아직 마이너스 30% 이상 넘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이너스 30 뭐 20 몇 프로 이제 그 정도에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에서는 판매하는 게 좋지는 않고요. 이제 가격이 올라와서 마이너스 10%뭐 마이너스 5%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내가 현금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확보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러한 의미에서 장기적인 그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의미에서도 이더리움의 BTC 차트, 그러니까 BTC 차트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BTC 차트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은 딱 이렇게 크게 딱 보시게 되면 거의 고점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넘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힘이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부족하기 시작한 점은 요게 0.057, 요 구간을 이제 깨고 내려오면서 이게 힘이 부족해지겠죠. 그 전까지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승 추세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선은 아직 위에 있고 다음 변동성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1월 28일이 포함된 주니까 이 주를 전후로 해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승세가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걸 줘야 되겠죠.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수를 늘리는 게 좋지만 거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거래의 주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원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지 손실을 안 입기 위해서 거래를 한다는 거는 좀 말이 맞지는 않지만 사실상 거래를 시작함과 동시에 보통인 경우는 전부 다 손실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 수수료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삶과 동시에 보통 마이너스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만큼
손실을 줄여야지만 반대 효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거.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찾을 수 있게끔 선 매수 지점, 선 매도 지점, 손절 라인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조금 더 글로써 올려 드렸었고요. 사실상 글이기 때문에 그 딱 봐도 와닿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제 글로 써서 이제 올려 드렸지만 사실상 그게 마음에 와 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쓰기 전에 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 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들이 지금 그 차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 밑에 적은 내용을 좀 읽으시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실시간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 적어 드렸던 거를 사실상 쪼금이라도 좀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더 드리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베타 서비스 그전에 할 때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그게 영어권 사이트에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좀 안 좋고, 왜냐면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제가 올라가 있으니까,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사이트에 이제 새롭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 좀 내리는 모습을 지금 살짝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여기지만 0.072를 깨고 내려오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매물대 구간인 그 구간, 여기 하얀색으로 이제 표시된 구간, 이제 그 위치에 지금 있기 때문에 깨는 괜찮다. 일봉상 흐름이니까. 일봉상에도 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은 이런 시기에 나의 그런 보유 코인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생각을 해 둬야 된다. 대응책을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말씀드리죠.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때는 그 당시에 바로 나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동매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많이 봐 놨고, 그전에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카톡방이나 이제 단톡방, 뭐 이제 뭐 텔레그램방, 뭐 이제 그런 데서 계속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가격이 밑으로 확 떨어지게 되면 '에이 커트.' 그래서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사도 볼 필요도 없고요. 그럼 이더리움의 USDT 차트를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구간,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 1340 포인트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러지 못하고 지금 밑으로 떨어졌죠. 밑으로 떨어졌는데 요 구간이 924에서 390 인가요? 요 사이에서 지지를 일단 받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요 구간은 이제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단 한 가지, 보기에 보시면은 요게 자주색, 그러니까 빨간색 비슷한 선이 이렇게 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 선은 이제 장기 상승 추세선이거든요. 장기 상승 추세선을 일단은 한번 터치를 하고 상승을 했다가 지금 내려와서 다시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요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깨고 내려가게 되면 더 불안해진다는 얘기죠. 심리적 상태가 더 불안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요동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 상승 상승 추세선을 살짝 이게 후 내려갈 수는 있어도 가능하면 이게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따라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동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다음으로 중요한 날은 1월 16 일이네요. 1월 16일 날에 사실상 어디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승 추세선, 상승 채널 안에
그래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1월 16일 날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1월 16일 날 근처에서 이제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변동성은 주봉상에서는 1월 16 일이 포함된 주다. 아직까지는 좀 좋은 흐름은 좀 보이고 있지만 흐름이 자꾸 USDT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좀 약간 불안하고요. USDC가 그나마 가격이 여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단 가격 방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중국 쪽의 그런 이슈, USDT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의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것이 솔직히 중국계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USDT는 중국계 자본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USDC는 미국계 자본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가격 방어가 USDC에서 많이 할 수가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 만약에 USDT가 지금처럼 계속 빠지고 있고 USDC가 가격이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자금이 이제 갭상승을 해서 가격이 들어오고 있지만 어느 한 어느 날 갑자기 USDC도 가격이 쑥 빠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훅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이더리움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써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어 이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셔서 차트를 보십시오. 이더리움 업비트 차트에서도 주봉상 중요한 구간은 이제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 173만 8천 원 정도. 예, 요 위로 올라와서 이제 얼마 차이 나지는 않지만 요 위로 올라와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줘야 상승의 흐름이 보일 수 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USDT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장기 상승 추세선 여기 지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장기 상승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흐름에서 가격 방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으로 그려졌던 거 0.886 그 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144만 원에서 153만 원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지지받은 모양.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기어 차트를 올려드렸는데요. 기어 차트는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기어 차트는 아이디어 차트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USDC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USDC는 미국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USDC로 들어온 자금은 미국 쪽 자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그러한 그 지수를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그렇죠. 미국계 자본 같은 경우는 미국계 투자 회사들이 자금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 시장에서 투자 회사들이 그 발표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차피 코인 시장의 그런 지표와 자기네가 이때까지 그 쌓았던 그런 그 노하우로서 만든 또 지수 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면서 그 미국 시장의 그러한 차트와 이렇게 연동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시 만약에 USDC를 통해서 자금이 하락하게 되면 그 비트코인 차트와 그런 미국 쪽의 그런 지수 차트하고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참고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디커플링 되니까 엉뚱하게 이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USDC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서로 연관이 돼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천적으로는 같이 보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싸리 같이 보시려면 USDT 도미넌스하고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 어차피 이거는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은 전혀 다른 투자 시장입니다. 그거를 같게 만들려고 굳이 애쓰지 마십시오. 굳이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에 코인 시장 코인 상품이 주식 시장에 아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괜히 엄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DXY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요 구간 106에서 108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강달러가 완화될 조짐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훅 떨어져 가지고 이제 살짝 지지받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제 깨고 내려올 수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뚫고 내려오게 되면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게 주식 시장으로 그러면은 이제 자금이 많이 쏠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코인 시장이 가격 방어를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가격이 자금이 많이 빠지게 되면 어차피 거래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래가 이제 감소를 하게 돼요. 감소가 됐는데 자본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미처 자본을 획득하지 못한 그런 고래분들이나 자본이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가격을 던점으로 해 가지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금을 빼서 이제 이제 그 주식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가격을 하락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죠. 왜냐면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밀어서 이제 위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을 밀어 올릴 때 그러한 흐름은 좀 이따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 그러한 흠이 지금 있다. 이 강달러가 완화가 됐을 때 우리가 느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는 어차피 코인 시장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지 경제가 어떻고는 필요가 없어요. 경제는 경제학자들한테 저기 생각하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업의 기업인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거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나스닥 이제 100 차트거든요. 선물 차트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 지점 근처까지는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주봉상 MS 시그널 선을 지금 이게 터치를 지금 하고 있죠. 그거를 뚫고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지지를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지를 받으면서 12월 5 일까지 여기 지지를 받게 되면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장기 상승 추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중기 하락 추세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동성 기간이 12월 5일 포함된 주 12월 첫째 주겠죠. 전후로 해서 이제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나스닥 차트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요 하락 추세선을 일단 뚫어야 되겠습니다. 뚫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 하락 추세선을 과연 뚫고 올라올 것인가를 첫 번째로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뚫지 못하고 보고 11,942 밑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상황을 보시면 그럼 나스닥 차트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 USDT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느냐, 자금이 들어오느냐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느냐, 나스닥이 움직여서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느냐, 자금이 빠져나가느냐를 보는 게 궁극적인 겁니다. 나스닥 차트가 움직여서 나는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거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수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보면은 네이버 이제 주식 거기 그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온갖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퍼뜨리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너무 오래 오래 겪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보통 보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떠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갑자기 폭락을 해. 하게 되면 거기를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쳐다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사실상 그거하고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이상한 것 그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서 각 톡방, 단톡방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능하시면 보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보시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차트를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차트가 현재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캐치가 됐을 때 그러한 이제 사이트나 그러한 이제 그 커뮤니티 방 그런 데에서 얘기를 들어야 일단 참조가 되는 겁니다. 아니고서는 대동매매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하 요거를 뚫고 이제 올라와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단 에 초점을 두시면 이러한 흐름이 보시게 되면은 그거를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거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거를 같게 지금 보시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얘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봐야 되겠다. 커플링 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진짜 생각에 비트코인은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어차피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지금 여기 1 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인지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더 지나 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에 그냥 위안을 삼고 있을 뿐이죠. 특별하게 좋다 나쁘다는 지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지는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상승세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터치는 여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여기 살짝 이제 터치하고 살짝 올라와서 현재 여기서 지지받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요 구간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힘은 모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모이게 될지는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 주봉상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이제 1월 9일 상당히 좀 한 달이 넘어가는데 그다음 변동성은 이제 주봉상에서는 이제 1월 9 일이에요. 1월 9일날 변동성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또 어디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지만 하여간 1월 9 일입니다. 그래서 1월 9 일까지 가능하면 이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월봉상 매물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게 20,050 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20,050 이상으로 상승을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주봉상 가장 중요한 거는 20,050 으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을 1월 9일 되기 전에 올라와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1월 9일 날에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죠. 1월 9일 날의 변동성이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1월 9 일까지는 일단 보니까 내가 이제 한번 뚝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여기서 바닥 구간을 만들었다? 뭐 어떻겠다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일단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받게 되면
힘을 모으기 때문에 바닥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옆으로 행보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현물 차트라서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하이힐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하이힐을 만들고 이렇게 콧대를 높여서 이렇게 올라갈 건가. 이제 그거를 일단은 되겠고, 이제 그럴 때의 중요한 지점은 그겁니다. 15.4K, 15.4K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거. 10월 8일 날 이제 일봉상 이제 변동성은 이제 10월 18일이니까 7월 18일을 전후로 해서 이게 지지를 받고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K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하락할 건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냥 괜히 여기 여기까지 그냥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식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상승을 해. 이것처럼 이제 하락을 뚝 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미국 시장에 그런 그 상승세가 있었지만 하여간 코인 시장에서는 갑자기 상승한 거예요. 갑자기 상승했다가 이게 쭉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상승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상승을 더 할 것이다.'라고 상승을 준비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 포물선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이 포물선을 그릴 때 갑자기 밑으로 훅 떨어져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는 척하다가 뚝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해 버리는 거죠. 상승하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거에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이게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저 밑으로 다시 떨어져 버리는 N자 파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거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이힐을 이렇게 딱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앞 앞코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흐름을 그래서 오늘 올려 드렸던 그 차트입니다. 차트에서 이러한 방식,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요 구간 15K, 15K에서 요 사이 구간에서 행보를 하면서 올라갈 것인가, 그거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 두 가지 방법은요 다 상승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행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으로 내려와서 하게 되면은, 그날은 11월 28일 날이네, 26 일이네. 26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선물 차트에서 18 일이고 선물 차트에서 26 일이니까 요 구간에서 움직임이 이제 막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상승했다가 뭐 갑자기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11월 18 일에서 이 구간을 이제 통틀어서 변동성 구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 구간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일단은 가능하면 요 구간에서 일단 버텨줘야 된다. 버텨주는, 웬만하면 이게 저점을 갱신 안 하는 게 좋겠죠. 저점을 갱신 안 하고 요 구간에서 15,900에서 16,900 그 사이에서 추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7월 26일 날에 이제 상승하면서 7K를 뚫고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K를 이제 뚫지 못하게 되면 어차피 상승은 못 합니다. 7K를 뚫고 올라야 돼요. 이 K가요, 보시게 되면 옆으로 이게 쭉 당기다 보면은 K, 18K 여기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그 행보 구간의 이제 하단에 이제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뚫고 올라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일단 저점 저점에 해당 구간을 이제 행보 구간에 저점 구간을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취를 못하게 되면 이제 저항을 받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요 구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간신히 터치를 하고 내려갔지만 이게 제가 여기가 중요하다고 여기 기반 여기 그 구간에서
올라왔다가 이제 하락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거는 찍고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요 구간이 일단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올라올지 선물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상승을 할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이 상승하는지, 그래서 상승을 시작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알트코인이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상승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을 시작해서 약 한 10% 정도, 10% 정도 이상 좀 올라가면 '아 요거를 살짝 매도를 할까?'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한번 이제 좀 상승했다 싶으면은 10%는 뛰는 게 코인 시장이니까 그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10월 18일 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좀 올라오면 아마 알트코인들은 미친 듯 한번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미친 듯 움직일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매수 평균 단가에 이제 근접하게 되면 손실을 좀 보존을 시키셔 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에서 대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마음이 만약에 안정이 안 되면 또한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 위안이 안 됩니다. 위안이 될 것 같지만 위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찾지 마시고요. 아싸리 먼 산을 보신다든가 야외로 나가셔 가지고 맑은 공기를 쐬시면 마음의 위안이 어느 정도 됩니다. 내일도 가능하면 10 시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